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사교육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게 바로 영어입니다. 왜 영어 교육에 대한 비용이 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만 잘해도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 시 우대 혜택을 받을 만큼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사실상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강남처럼 조기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우리말도 완벽하지 않은 유아 때부터 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초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는 실정이지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보통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들이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지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간 배우는 영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영어 수업을 통해 배우는 영어 어휘의 수는 500개 내외이며 7단어 이내의 어휘로 구성되는 문장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3,500단어의 어휘를 익히고 원어민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한 영어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대로 학교 수업만으로 3,500단어의 어휘를 익히고 원어민 수준으로 듣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행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교육은 초등 3학년, 4학년 때 주당 1시간, 초등 5, 6학년 때 주당 2시간씩,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주당 4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 4년 동안 모두 228시간을 배울 수 있고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912시간 등 10년 동안 총 1140시간 동안 영어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람이 외국어를 일상 언어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2, 3년 동안 대략 3 내지 4,000시간 정도의 학습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3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을 외국어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내세운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부량으로 그것도 단기간의 집중 교육이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서 하는 교육으로 원어민과의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해지겠습니까? 만일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원어민과의 일상 회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사교육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초, 중,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수업 시간이 적고 많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저의 유학 경험을 통해 외국어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0년에 헝가리 국립 부다페스트 경제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을 때입니다.
영어로 강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국했었는데 막상 입학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헝가리어를 습득하지 않고는 규정된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로 수강할 수 있는 강자가 전체의 30%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과의 협의로 8월 말 헝가리어 시험을 통과를 조건으로 대학원 입학을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헝가리어 유학 온 외국 유학생 대부분이 국립어학원에서 10개월간의 어학연수를 받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헝가리어를 접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6개월 공부로 어학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 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만큼 막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만 30이라는 늦은 나이에 도전한 유학이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국립어학원에 개설된 6개월 과정의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해서 하루 4시간씩 수업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헝가리어 전문 교수 2명을 과외 교사로 선임하여 매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개인 구교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문법을 응용한 문장 익히기와 작문, 발음 교정을 맡았고요. 두 번째 교사는 독해와 회화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말이 좋아 개인 교습이지 매일 4시간씩 1:1 학습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한눈을 팔 수도 딴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타자기로 A4 용지 한 장 분량을 써내야 하는 헝가리어 작문 숙제는 그래도 쉬웠습니다. 작문한 내용을 보지 않고 대중연설하듯이 큰 소리로 발표하게 하고 하루 50쪽 분량의 교재 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한 번 배운 내용은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끝없이 반복시켰고요. 발음을 틀리게 하면은 그 틀린 발음을 바로 잡혀줄 때까지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2시간의 교습이 끝나면 정말 파김치가 될 정도였습니다.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서너 시간으로 줄여야 할 만큼 정말로 정신없는 나라를 보냈습니다. 헝가리어 공부 시작한 지 1개월을 지나면서 적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헝가리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묘안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한 겁니다. 오후 4시에 개인 교습이 끝나면 곧장 영화관으로 달려갔는데요. 객석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면서 헝가리어에 적응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였습니다. 하루는 헝가리어로 더빙이 된 영화를 보고 그 다음 날에는 똑같은 영화지만 헝가리어 자막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방식입니다. 같은 영화를 2번 이상 보기 때문에 하루는 헝가리어 발음을 놓칠세라 하루는 전날의 느낌을 되살리며 헝가리어 자막을 쫓아다니느라 신경을 집중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학시험을 볼 때까지 본 영어가 무려 150편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3개월, 학습 시작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헝가리어 기본 과정을 끝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헝가리 가정에 하숙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멀리하던 이웃들도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이웃은 제가 표현한 헝가리 말이 틀리면 일일이 바로잡아주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고 8월 말에 시행된 헝가리어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9월 학기부터 대학원 입학이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외국 유학생 가운데 최단 기간 합격한 수험생으로 기억될 만큼 당시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학원 강의와 개인 교습, 영어 관람 등 헝가리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을 모두 합치게 되면 대략 하루 16시간이고요. 6개월 동안을 모두 합치면 3,240시간이 되는데요.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언어 외국어 학습 기준에 거의 맞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얻은 외국어 학습 성공 비법은 간단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 체계가 전혀 다른 외국어를 단기간에 익히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귀에 박힐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더듬거리는 어눌한 표현이라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론만 말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1140시간의 공부만으로는 원어민과의 대화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없이도 자녀의 영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기만의 교육법으로 성공한 사례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알파 세대 부모들을 위한 자녀 교육법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저는 IMF 외환 위기 때 파산한 이후 회복할 때까지 10년 동안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보습하고는커녕 학습지 한번 시켜주지 못했던 가난한 부모였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가 헝가리어 학습에서 얻은 교육을 바탕으로 개발한 영어 공부법을 아들들에게 적용시켰는데요. 그 결과는 예상한보다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학습 시작 1년 만에 중학생이던 아들의 영어 성적은 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때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3등을 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아이가 대학 진학한 후인 2010년 8월에 처음 응시한 토익 시험에서 910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0년 12월에 시험에서는 930점을 받았을 만큼 지금도 우수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에게 적용했던 방법은 제가 아들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준 일정표에 따라 아들들 스스로 듣기와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가지 과정을 수준별, 단계별로 학습하는 영어 공부법입니다. 이 공부법은 듣기와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가지 과정을 수준별, 단계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4단계 영어 학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마들이 자녀의 영어 학습 코칭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엄마표 영어 과외라는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영어 교육은 오로지 제가 개발한 4단계 영어 학습법으로만 공부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60권의 영어 교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30만 원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보습학원은커녕 학습지 한번 시켜주지 못했으니 원어민 영어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900점이 넘는 토익 성적을 기록할 만큼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영어 교육을 위해 학습지는 물론 원어민 학원에 보내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영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작게 잡아 월 평균 30만 원씩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간 모두 합하게 되면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어학 연수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희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등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던 두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 교육에 투자한 비용은 달랑 30만 원 뿐입니다. 만일 저희 두 아들이 월 30만 원짜리 원어민 학원에 다녔다고 가정한다면 중고등학교에 다닌 6년 동안 지출해야 할 영어 교육비는 모두 4,320만 원이나 되는데요. 달랑 30만 원만으로 토익 900점이 넘는 영어 실력에다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두 아들이 큰 돈을 벌어준 셈입니다. 제가 개발한 4단계 영어 학습법 초급 과정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 적용하게 되면 학습 시작 9개월이면 중학생 영어 실력에 도달하게 되는데 소요 비용은 교재 구입비 1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4단계 영어 학습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든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비 외에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학습법입니다. 제가 개발한 4단계 영어 학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엄마표 영어 과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